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닛 42입니다. 오늘은 syntax,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동명사는 은근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유용한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꼭 오늘 집중해서 배워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바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또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잠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참 이 syntax라는 어떤 문장 구조라든가 문법의 영역은 정말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뭐 백을 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회화 표현들, 영어의 표현들은 사실 그 표현 하나만 배우고 그냥 그 표현 하나가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표현들 앞으로 익혀 나가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이 신텍스라는 것은 어떤 규칙성이 거의 95% 이상은 거의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 계속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를 배워서 100가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0가지, 만 가지 그 이상의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문득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신텍스는 진짜 꼭 배워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동명사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명사를 제대로 배우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이 배운 지식을 갖고 정말 다채로운 말을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동명사 영역은요. 앞으로 배우게 될 짜잘한 그런 문법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새로운 문법을 배운다? 그러면 뜻과 형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그 문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야, 너 투부정사 알아? 혹은 투부정사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아는데? 라고 하는 기준이 그냥 그뭐 플러스 뭐 그거 동사 원형 아니야? 뭐 투 다음에 뭐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주저리 설명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투부정사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야.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는 의미가 있겠죠. 이걸 세맨틱스라고 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어야 그게 언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라는 것은 그게 어떤 말로 해가지고 소리의 형태가 나든 아니면 글로 써서 어떤 시각적인 형태를 갖추든 어쨌든 간에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텔레파시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통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서 특히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뜻을 아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태를 아느냐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큼직한 덩어리, 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목적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시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문법들을 이제 배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뜻과 형태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완벽히 이해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딘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명사로 이걸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에요. 즉 뭐뭐 하다라는 것이 동사죠. 근데 하다가 지금 하는 거, 하는 하기 이런 명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명사예요. 분명히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여러분들 대부분 한번 배워보신 개념이에요. 그래도 동명사라고 했을 때 딱 설명이 나와야 돼요. 동사가 명사가 된 것,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깔끔하죠? 자, 그 다음 형태는 뭐냐? 더 쉽죠?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각설하고 바로 정리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ing 형태가 된 것이고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인데 동사가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시제가 있죠. 과거냐 현재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에 무슨 어떤 주어라든가 아니면 목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보어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냥 명사와의 차이점.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명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는 영어의 여러 위치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볼게요. 참고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죠. 즉 뭐 과거형이라든가 혹은 뭐 s를 붙인 형 이런 거에는 ing를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have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은 has죠. has. 그럼 여기다가 has에 ing를 붙여서 뭐 has인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당연히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요. 또 뭐 do에 ing를 붙여서 doing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뭐 do의 과거인 did에 ing를 붙여서 diding 뭐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다라는 것만 좀 더 디테일 짚고 갈게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봅시다. Studying English with Eric is really fun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이 바로 동명사 덩어리, 즉 동명사 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을 했을 때 에릭과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되니까 그것은 is really fun, 정말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쉽죠? 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My favorite activity is watching Netflix at home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뭐뭐이다, 뭐뭔데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것이라는 동명사 덩어리, 다시 한번 동명사 구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죠. 자, 보어라는 개념은요 어떤 거냐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보어가 사실상 해석을 했을 때 같은 거다. 그러면 이게 보어라고 말을 해요. 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어의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넷플릭스 보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보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여기서 a teacher 이게 명사죠. 이 자리에 지금 watching Netflix at home 이라는 보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동명사도 당연히 명사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왔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My girlfriend hates going out to eat 라고 했어요. 내 여자친구는 싫어한다 외식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는 싫어한다의 목적어가 나와있죠. 싫어한다의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going out to eat 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명사구,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가 된다. 지금 계속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그런 구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또 보어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은 왜 목적어냐? 이건 보어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my girlfriend이라는 주어와 외식하다라는 주어, 이 부분은
요 목적어 이 부분은 같은 게 아니죠. 내 여자친구가 외식하는 것이라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ate 싫어하는 거의 대상 뭐를 싫어해? 외식하는 걸 싫어해 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어가 아닌 목적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I dreamed about dating my ex-boyfriend 라고 했는데요. 나는 꿈을 꾸었어. 뭐뭐에 대해서 dating my ex-boyfriend. 내 전 남친이랑 데이트하는 거를 꿈을 꿨어. 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는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about이라는 전치사죠. 이것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다음에 뭐를 써야 되죠? 명사를 써야 돼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다 적어드릴 테니까 꼭 알아주세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그 다음에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문법 규칙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쓰고 싶은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밖에 못다. 그러니까 뭘 쓴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동명사, 즉 ing 형태로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ing도 분명히 명사니까, 동명사니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dreamed about dating my ex-boyfriend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전 남친에 대해서 전 남친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꿨어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뭘 쓴다? ing를 쓸 수 있다. 왜? 동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동명사 말고 우리가 이 ing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동명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첫째 달에 배웠던 분사라는 애도 동명사에 해당이 돼요. 아니, ing에 해당이 돼요. 동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ing라고 생겼는데 어떨 때는 동명사, 어떨 때는 분사. 이렇기 때문에 영어가 살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과정은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ing 분사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였어요. 다시 ing 동명사는 명사예요. 근데 ing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뜻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근데 아까 ing 동명사는 뭐였죠? 뭐뭐 하는 것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해석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했던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인데요. My daughter is watching Netflix at home. 그러면 이 문장을 지금 이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위에서 했던 이 문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야 라고 했죠. 활동은 넷플릭스 보는 거야 이런 뜻인데 지금 아래 문장에서는 내 딸은 넷플릭스 보는 것이야 라는 것은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내 딸은 넷플릭스 보는 중이야. 보는 중이야로 해석하겠죠. 보는 중이야. 즉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은 지금 넷플릭스 집에서 보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 생긴 건 똑같고 구조도 똑같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고 내 딸은 넷플릭스 보는 것이야. 이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watch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분사, 즉 형용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분사라는 개념과 지금 배우고 있는 동명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누적 학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맛보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예요, 기초. 시시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어른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동명사의 더 과거 시제라는 걸 배울 건데, 더 과거 시제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동명사에도 과거 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하는 것보다 더 과거, 즉, 뭐뭐였던 것, 혹은 였었던 것, 이런 표현, 혹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했던 것, 혹은 했었던 것이라는 이러한 과거의 형태의 동명사를 써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에다가 ing를 붙일 수가 없죠. 무조건 동사 원형의 ing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과거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거 배웠던 거, 이거 했던 거, 그때 그녀를 만났던 거,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너무 중요한 having pp 형태로 쓴다. having pp 형태로 쓰면 동명사의 과거가 되는데 having이니까 동사 have에 ing를 붙인 거니까 이거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라는 규칙이 깨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플러스 ing라는 규칙이 깨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거의 의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pp라고 하면 뭐가 된다? 동명사의 과거형. 그래서 뭐뭐였던 것, 뭐뭐 했던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명사의 과거형 having pp의 뜻과 형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문맥에 나와 있는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것, 즉 더 과거, 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나타낼 때는 having pp 형태를 쓴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learning how to swim is very useful 이라고 말을 하면요. 수영을 배우는 것은 정말 유용해 이런 소리죠. 그러면 수영을 배우는 건 유용하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현재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영을 배우면 뭐 유용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일본의 어떤 멋진 해변이나 뭐 오키나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 해변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이렇게 쳤는데 근데 거기서 너무 맑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방사능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수영을 막 했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수영을 잘해? 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수영 배웠어. 그럼 이거는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영을 배웠던 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죠. 옛날에 수영 배웠던 게 참 이렇게 유용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수영을 배우는 게라고 말하면 어색하겠죠. 그게 아니라 수영을 배웠었던 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learning how to swim이 아니고 어떻게 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having learned how to swi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having learned how to swim is very useful n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having learned how to swim 이렇게 좀 생긴 건 복잡해 보이지만 앞으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천천히 생각해보면 having pp 에릭쌤이 지금 이거는 더 과거라고 했어. 그리고 having이니까 동명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배웠던 것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수영을 배웠던 것이 is 지금 현재 지금 유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영 배웠던 게 참 유용하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바로 동명사의 더 과거 시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쫄지 마시고 특히 이거를 사용까지 한다? 이미 중상급자 끝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영어회화 중급 중에서도 이거 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써나간다? 정말 탄탄한 기초를 갖추는 거고요. 남아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신텍스를 딱 따라와가지고 넷째 달까지 가시면 사실 어떤 지식적으로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의 지식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한 숙련도만 쌓으시면 된다. 숙련도. 지식은 다른 어떤 회화 코스에 거의 상급자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점은 이제 유창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런 숙련도의 영역은 제가 데일리 스피킹으로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지식적으로도 계속 중상급, 상급으로 가실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어떤 유창성 면에서도 점점 중상급, 상급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몇 개월 걸리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좀 이따 더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빠르게 복습해볼게요. 투부정사 저희가 열심히 배웠었는데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그때 의미상 주어가 for이었어요. for. 그래서 for 뭐뭐하고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여기서 for 뭐뭐가 지금 사실상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이제 얘를 하는 주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for 뭐뭐뭐 투부정사라고 하면 얘가 뭐뭐뭐가 이 동사 하는 것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런데 동명사에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ing만 배웠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릭이 가르치는 것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teaching English 이거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거죠. 근데 에릭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뭐 도움이 많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누가 하는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의미는 뭐다? 동명사를 하는 주체.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뜻은 뭐다? 동명사를 행하는 주체, 즉 동명사를 하는 애라는 뜻이고요. 형태는 어떻게 된다? 동명사 앞에 뭐를 쓴다? 앞에 써야 돼. 동명사 뒤에 쓰시면 돼요.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소유격, 목적격 쓰고 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그 예문도 만들어 볼까요? 에릭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Eric's teaching English is helpful 이렇게 아래다가 좀 적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면 Eric's teaching English가 에릭은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 apostrophe s는 소유격, 에릭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격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Eric's teaching English, 에릭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목적격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에릭,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명사 혹은 고유명사 같은 일반적인 명사의 목적격은 그냥 그 명사 자체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Eric teaching English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영어를 아직까지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난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뿐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Eric teaching English is helpful. 이러면 Eric teaching English가 주어예요. 에릭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예문도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는요. Singing is fun. 그러면 이건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재밌다. 이런 소리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노래 부르는 건 참 웃겨. 야, 걔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웃겨. 이런 말을 할 때는 걔가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singing이 아니라 걔가 불러요. 그러면 걔도 써줘야 되겠죠. 그 주어를 써줘야 돼요. 그럼 뭘 쓴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his or him singing is fu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his singing is fun 혹은 him singing is fun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은 거의 동명사에 있어서는 상급자의 지식을 다 갖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쓰려고 노력하면 너무 좋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읽는 책이라든가 듣기 자료라든가 뭐 영상 자료 같은 걸 볼 때 잘 눈여겨서 꼼꼼히 보시다 보면 원어민들이 이런 구조들을 많이 쓴다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가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그 구조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노출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익숙해지면 이제 써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익숙한데 이제 한번 써볼까? 느릿느릿 쓰다 보면 그걸 또 자주 쓰다 보면 점점 slow knowledge에서 fast knowledge 즉 빠른 지식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모두 익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려면 의식적으로 일부러 더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세팅하시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화 연습을 통해서 이때까지 배웠던 또 동명사의 과거형이라든가 동명사의 이제 의미상 주어 같은 것들 생소한 개념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 쓰인 동명사 둘을 잘 이해해보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시는 거예요. 자, not getting enough sleep is a cause of dark circles under the eye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동명사를 부정하려면요, 즉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혹은 안 하는 것 이렇게 하면요 너무 쉬워요. 앞에 never이나 혹은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never 혹은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never plus ing 혹은 not plus 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cause입니다. cause는 원인이라는 뜻이야. 원인.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의 원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저 요즘에 충분히 잡니다. 좀 잠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충분히 자시고요. 적어도 한 5시간 이상 자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진짜 적게 자도 4시간. 4시간에서 한 8시간? 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8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You must be proud of having done all the homework 라고 있는데요. You must be proud of. proud of 기억나세요?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죠. 자랑스러운. 자, 그러면 너는 자랑스러워야 돼 이런 소리예요. You must be proud of. 그리고 뭐에 대해서? having done all the homework. 모든 숙제를 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 대충 그냥 뭐 숙제 했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구조를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구조 뭐죠? having done, having done. 이게 지금 숙제를 이미 다 한 거죠. 과거에 이미 다 한 거. 즉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한다면 proud of doing homework. doing homework. doing homework이라는 것은 그냥 평소에 숙제를 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현재 시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having done이니까 과거에 숙제를 끝낸 것이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야 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proud of. 이 of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뭘 썼다?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having done이라는 동명사를 쓴 거예요. 명사를 써야 하니까. 여기까지 구조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걸 이해해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떠듬떠듬이라도 문장을 정확히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3번요. I didn't know anything about learning English.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About learning English. 영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bout 다음에 about이 지금 전치사죠. 그러니까 뭐 나왔다? learning이라는 ing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영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ing. 여기다가 learn English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ing 동명사로 써주셔야 돼요. 자, 4번.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라고 있는데요. I really appreciate. appreciate은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뭐가? You're helping me. 기억나세요? 방금 배운 건데.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너가 나를 도와준 것이라는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너가 나를 도와준 것. 즉 help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you이라는 소유격을 써서 동명사의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도운 것. 이렇게. 뭐에 대해서? 뭐 있어서? 내 숙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너가 내 숙제를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소화하셔야 된다. 자, 5번 갈게요. Cramming for homework isn't necessarily too bad. 라고 있는데요. 자, cram이라는 건요. 몰아서 하다라는 뜻이야. 몰아서 하다. 몰아서 뭔가를 바짝 쑤셔넣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ramming for homework,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것은 necessarily, 이거는 반드시라는 뜻이야. 무조건 이런 뜻이야. 반드시, 무조건. 무조건. 즉,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게 무조건 너무 나쁜 건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몰아서 하는 것이라는 뭘 썼다? 동명사를 썼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시다. Without Eric knowing, we prepared a surprise party. 라고 있는데요. 자, 에릭이 모르게 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Eric knowing이죠. 그러면 이게 의미상 주어예요. 즉, 에릭이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원은. 에릭이 아는 것. 즉, 에릭이 아는 것 without 없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릭이 모르게 이런 소리. 에릭이 아는 것 없이. 그 말은 에릭이 모르게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말에서 자연스럽죠. 자, 에릭 모르게 우리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좋은 거 되겠죠. 7번이요. In getting a job. 잘 보세요. in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뭘 썼다? 동사를 못 쓰니까 getting.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직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직업을 얻을 때 혹은 구직을 할 때 이런 거죠. 구직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구직에 있어서는 그냥 구직 적잖아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why you want the position should be clear. 너가 왜 그 자리를 position이라는 것은 그 직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자리를 원하는지가 왜 원하는지가 should be clear. 명확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즉 직업을 얻을 때는 너가 왜 그 직업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이죠. 8번. They are considering moving in together. 이러는데요. They are considering. 자, 여기는 fake입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그들은 생각 중이야, 고려 중이야 이런 소리예요. 그들은 고려하고 있어. 뭐를? moving in together. 혹시 아시나요? moving in이라는 것은 동거하다, 같이 살다는 뜻이요. 같이 살다, 동거하다. 자, 여기서는 같이 살다는 뜻이 왜 있냐면 지금 사실 정확히 말하면 together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together. move in이라는 것은 원래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이사 온다 이런 뜻이 이사 온다. 근데 moving together이라면 함께 이사를 간다는 것은 같이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동거하다는 뜻입니다. moving in together.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건 이거죠. consider, 고려한다, ing, 동거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동거하는 걸 고려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아래서 배웠지만 consider이라는 동사는요. ing를 목적으로 취해요. consider, ing, 뭐뭐 하는 걸 고려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한다. 동명사는 어디다? 이 노란색 칠한 moving in. 이쪽이 동명사예요. 자, 9번 갈게요. What's the chance of her leaving Korea? What's the chance? chance라는 것은 가능성이죠. 확률, 가능성, 확률, 가능성. 자, 그럼 그 가능성이 어떻게 돼? 가능성이 어떻게 돼? 어떤 가능성? Her leaving Korea. 그러면 다시 ing인데 앞에 소유격 있죠? 그러면 그녀가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다? 앞에 뭐가 나오니까? 앞에 전치사 오브가 나옵니다. 오브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되니까 her leaving Korea는 명사인 거예요. 명사. 이건 명사예요. 어떤 명사? 동명사. 그래서 그녀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10번 갑시다. Having failed once doesn't mean that you aren't good enough. 이랬어요. Having failed once. 한 번 실패했던 것. 자, 기억나시죠? have pp니까 having pp.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를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does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뭐를? you aren't good enough 혹은 you are not good enough. 너가 못한다는 것을. 너가 잘 못하고 너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당연한 마인드긴 하지만 좋은 말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이 너가 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어를 하실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대표적인 동사들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니까. 자, 일단 종류를 나타내는 finish, stop, quit, give up 이런 포기하다 이런 것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자. 그 말은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예문을 아래다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써야 돼요. I won't give up 하고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I won't give up to study English. 이거는 이제 문법을 모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왜 틀렸냐면 단서입니다. give up이라는 이 표현이요. 동명사를 가져야지 이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I won't give up studying English.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이라는 뜻은요.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다른 명사는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 즉 동사를 쓸 때는 동명사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단어들이 있고 admit, deny, avoid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admit이라는 것은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ny라는 것은요. 부인하다, 부정하다요. 부인하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부인한다, 부정한다. 자, 그리고 avoid는 아시죠? 피하다라는 뜻이고요. 피하다. 그 다음에 enjoy는 즐기는 거고 mind는 싫어하고 꺼리다. 이런 뜻. 싫어하다, 꺼리다. 그리고 put off. put off라는 것은 미루다. postpone. 이것도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계속 미루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들은 쉽죠? practice. 연습하는 거고 consider. 고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uggest. suggest는 제안하다고요. recommend. recommend도 추천하다는 뜻이죠. recommend 같은 거 실수 아니에요. recommend to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에릭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했다. 뭐 이런 걸 할 때 I recommended to take 이라고 쓰지 않아요. to take Eric's class 이렇게 쓰지 않고요. recommend taking Eric's classes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물론 어떤 구조냐에 따라 목적어가 나오면 달라지지만 어쨌든 recommend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꼭 익혀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연습하는 페이지가 있죠. 제가 방금 했던 것을 스스로 이제 해서 점검하는 페이지. 그 아래에도 좀 새로운 정보를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에는 투부정사,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동명사 자리를 정리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투 다음에는요. 동명사를 써야지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used to ing가 있어요.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ing를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 되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동명사를 써주셔야 ing를 써주셔야 이제 익숙한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look forward to인데요. look forward to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ing를 쓰셔야지 뭐뭐 하는 걸 고대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도저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when it comes t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en it comes to 하고 ing를 쓰셔야 이제 뭐뭐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 이러느냐? 여기에 쓰인 이 to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to, 이 to들은 투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뒤에 명사를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다. 근데 나는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동명사로 바꿔라.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말을 해보는 시간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한글을 쭉 보고 약간 번역 연습을 한다, 통역 연습을 한다는 식으로 한글로, 말로 먼저, 영어로 말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떠든다든가도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 다시 글로 써서 채점을 하시면 되겠죠. 꼭 늘 말로 먼저 해보는 습관을 저희는 붙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42강 이렇게 잘 준비를 해보고, 내일은 또 우리가 늘 다루었던 주제를 이어서 내일 대화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